자, 오늘 우리 대우건설 주가 보시면서 한숨 푹푹 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주가가 15,900원 부근에서 약 마이너스 4.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화면 보시면 파란불 켜지면서 큰 변동성이 또 한번 나오니까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가슴 철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주주님들 걱정 많으신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 JP모건, 이 외국계 메이저 자금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가 이미 바닥권에 닿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약간의 변동성, 추가적인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상승,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방송에서도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물론 JP 모건, 이 외국계 단기 매도세 때문에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약간의 추가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또 한번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오늘 하락 전혀 놀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7월 15일자 영상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냉정하게 이 차트와 데이터를 보면 아직 확실하게 하방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하방이 좀 열려 있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냉정하게 제가 7월 15일자 이 포인트에서도 냉정하게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반대로 주가가 11,080원대까지 떨어졌던 7월 30일자 영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유의미한 상승 흐름은 크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주에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7월 30일자 단기 바닥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솔직한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왜 꽉 쥐고 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우리 대우건설 힘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들도 같이 힘내라는 의미에서 힘이라고 댓글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일봉 차트부터 꼼꼼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4월 말에 4만원대 조금 넘게 갔었던 주가가 쭉 미끄러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7월 30일자 최저점 11,080원을 찍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짓말처럼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히든라인 차트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매도 포인트가 뜨고 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이평선들 뚫고 내려가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비록 음봉이 좀 나오면서 15,900원대에서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이건 상승을 위한 아주 건전한 숨고르기일 뿐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오히려 이런 눌림목 구간이 여러분들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단가를 좀 낮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차트만 보면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이 수급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차주 거래 추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8월 20일자 어제자 데이터를 보시면 대차 거래 증감이 무려 마이너스 60만 9천 주를 기록했습니다. 즉 60만 주가 넘는 주식을 하루 만에 상환을 했다는 뜻이죠. 자, 8월 14일만 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만 주 이상 갚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기미가 보이니까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 즉 기관과 외인들이 쫄아서 급하게 주식을 사서 갚고 있는, 이른바 뭡니까? 이 숏 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누르던 힘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더해서 이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더 확신이 되실 겁니다. 자, 최근 누적 순매수 수치를 쫙 한번 보세요. 기관계가 340만 주 이상 누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스마트 머니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 무려 204만 주가 넘게 쓸어 담고 있어요. 어제 8월 20일 이 흐름에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2만 5천 주죠.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19일에는 무려 27만 주 가까이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일부 기관의 매도세가 좀 살짝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눌렸지만 큰 그림에서는 메이저 자금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싹쓸이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연기금과 메이저들이 왜 대우건설을 지금 이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엄청난 재료 때문이죠. 이 기사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제목부터 엄청나죠? 3대 메가 원전 19기 전력량 필요. 자, 지금 2040년까지 전력 수요 추산치가 4월 전망치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짓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게 대형 원전 19기 설비 용량에 맞먹는 규모라고요. 자, 심지어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용량을 100기가와트로 늘려도 이 수요를 감당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답은 뭡니까?
원전입니다, 여러분. 신규 원전 건설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대우건설이 여러분들 어떤 기업입니까? 최근 팀코리아로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원전 시공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이 끝날 명실상부한 원전 대장주입니다. 자, 국내에서 원전 19기 분량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논의가 본격화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 바로 우리 대우건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한 여러분 단기 테마가 아니죠. 2040년까지 끌고 갈 초장기 메가 트렌드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결론이 뭐냐? 자, 단기 바닥을 우리 주가가 찍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JP 모건의 묵직한 세력성 매수세가 지금 현재 금액대죠. 15,900원대에서 호가장을 뚫고 들어와줘야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진입해야 할 완벽한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저 메가 트렌드 호재와 맞물려가지고 바닥권에서 이탈하는 강한 반등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장에도 모레장에도 이 외국계 메이저 수급이 붙어주지 않고 JP 모건이 오히려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나올 예쁜 양봉은 여러분들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무참히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엔 현재 금액대죠. 15,90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관점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합니다. 자,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내가 산 가격이 무조건 바닥이기를 기도하는 이 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영역이에요. 다음 주에 빨간물 나왔다고 흥분해서 시초가에 몰빵하실 겁니까? 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9시 장 땡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할 건 다른 뉴스나 찌라시가 아닙니다. JP모건 창구에서 매수세가 빨갛게 찍히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확인하세요. 자, 물론 이 본업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HTS 이거 MTS 켜놓고 창구 분석하기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메이저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 결정적인 변곡점, 타점이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실시간 문자를 통해서 알림 쏴드릴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시그널 놓치시면 엇박자 타서 또 고점에 물리고 남들 계좌 빨갛게 물들 때 본전 올 때까지 몇 달을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혼자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자, 지금 그러면 바로 화면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월요일 오전장 열리면 바로 실시간 수급 추적하면서 문자를 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개인 번호 010-8362-654 번호로 대우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두세요. 다들 빠짐없이 지금 바로 남겨두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이저의 등 뒤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왜 이 메이저 자금을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핵심 분석 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대우건설 힘내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힘내라는 의미에서 힘이라고 댓글 한 글자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왜 메이저 자금이라고 제가 좀 부르고 이 움직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자, 이 날짜죠. 1월 14일 유의미한 양봉 캔들 딱 띄우고 이전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 방향성을 갖게 된 시점 그날이 1월 14일. 자, 그래서 1월 14일 날 어떤 창구에서 매수를 진행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창구에서 매집을 진행했죠. 1월 14일 날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글로벌 3대 창구에서 싸그리 다 매수를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양봉 캔들을 띄우고 그 이후부터 이런 거대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은 언제 발생합니까? 자, 이날 자죠. 5월 4일 날 마이너스 8% 음봉 캔들이 떨어진 날. 자, 그래서 5월 4일 날 어떤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4일로 넘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떤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했죠?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이 두 창구에서 84,000주 그리고 69,000주 가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발생시켰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주가를 깊은 조정을 만들어냈죠.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이 세력들이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 어떤 메이저 창구?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이 두 창구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 세력 자금을 추종하면서 이 히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세력들이 매수했었던 자리 1월 14일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했었던 자리 5월 4일 이 때들처럼 돌파 이전에 메이저 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돌파 이후에 메이저 자금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알맞은 비중 조절이나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야 여러분들 손실을 줄이고 이 손익비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메이저의 움직임 시장 상황 자 이거 본업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중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님들께는 장중 대응을 실시간 문자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야 여러분들 손실을 줄이고
손익비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 분석으로 들어가면 좀 재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고 시청 시간도 좀 늘어나면서 구독자분들까지 지난 28일보다 125%나 많아졌다는 게 분석으로 좀 나오죠. 채널 처음 개설했을 땐 조회수도 정말 안 나오고 구독자도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 싶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채널이 이렇게나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4월 10일 날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던 대안전선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이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타점을 잡았었는지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히든라인 차트에서 과거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에 60선 골든크로스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타고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 나오죠. 자, 근데 4월 10일 이 골든크로스가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 자금들이 추가로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크로스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4월 10일 날 JP모건 서울 이 세력성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도 매집을 했지만 또 한 번 골든크로스 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턴 1차 방어 라인인 20선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죠. 자, 근데 주가가 정말 계속 좀 올라가 주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라는 걸 놓치지 않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 라인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음봉, 데드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5월 13일 JP모건 서울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데드크로스 발생시킬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14일엔 더 많은 물량을 뱉어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이죠. 자, 그러면 진짜 조정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과하게 벌어졌을 때.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깊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에서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된 뒤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때를 맞춰가지고 세력성 자금이 추가로 또 들어온다면 우리는 재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차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주식시장에서 알다시피 100%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19만이라는 구독자분들이 높은 확률이라는 걸 대변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NSC 투자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우리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이저들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포인트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적으로 메이저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인트에서는 이 매수 포인트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앞으로도 우리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포인트는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자, 그 이후에 주가가 뚝 눌렸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했죠.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60선 라인을 돌파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구간을 또 한번 보면서 매집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흐름을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이러한 매수 포인트가 뜨면서 강한 이 반등 랠리를 또 추가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매수 포인트를 보고 비중을 보다 확실하게 실어가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강성 주님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님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준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